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희건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기본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연도별 증감, 즉 K거 기준으로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떠한 식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자본금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7.5%, 자본은 18.9%, 부채는 5.9, 그리고 자산은 10.4%씩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금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800억 원이었던 자본금이 2020년도에는 114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증자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2019년, 그리고 최근 2020년도까지 전환권을 행사해서 실제 이만큼 약 2020년도에는 2200만 주 정도를 1100원으로 주당 1100억 원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020년 12월 1일, 즉 2020년 11월 말 기준에 서희건설 주가가 1360원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약 10 몇 퍼센트의 할인된 가격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주당 1360원인 서희건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1100원으로 훨씬 더 싸게 사는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이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조금 희석될 수 있다라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량 자체를 보면은 2200만 주 정도로 전체 발행 수량이 약 2억 주 정도가 넘는 것으로 봐 전체 수량 대비 10%나 가까운 주식수가 상승했다라는 점 또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채를 전환권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부채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은 어, 참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매년 18.9%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본금의 상승률보다 자본의 상승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은 실제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 등이 계속해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의 상승률은 5.9%로 자본의 상승률보다 훨씬 낮다라는 점, 전환사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 회사가 부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부채의 비중이 약 7,100억 원이고, 그리고 자본, 즉 지배주주 지분이 5,100억 원으로 부채의 비중이 자본의 비중보다는 크지만 그 증가하는 폭 자체가 자본의 비중이 더 커서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많이 좁혀들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아시는 것처럼 20%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 회사는 자신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 구조나 경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서희건설은 2016년에는 7.7%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최근 2020년도에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뛴 13.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보다 더 높은 14.6%로 점차
2019년도를 처음으로 봤을 때 점차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점은 이 회사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의 상승률보다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액은 매년 2.9%씩 상승을 할 때, 영업이익률은 매년 14.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당연히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빠르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면은 실제 매출이 계속 발생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중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를 통해서 실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통해서 현금 매출을 빨리빨리 발생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채권의 비중이 2019년도에는 24.5%로 약 100원의 매출을 일으킨다면 그중에 24원 정도를 외상으로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추세가 많이 낮아져서 2020년도에는 21.9% 그리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20.5%로 좀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건설의 이 절대적인 매출 채권의 비중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이 회사가 현금화시키는 조금 이 속도가 조금 늦은 편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이 20.5%를 10%까지 정도 떨어뜨려야지 이 매출채권의 비중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매출채권의 추세가 2019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절대적인 수치는 결코 낮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의 상승률보다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즉 매출 채권의 상승하는 정도가 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상승하는 폭보다 크기 때문에 그나마 이 비중이, 즉 매출 채권의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기초 제거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 제거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출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재고 자산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출이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만 급증한다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서희건설의 매출액과 재고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이고, 실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약 3배가량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4%씩 증가하는 데 비해 재고자산은 마이너스 23%씩 계속 감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순환 주기, 즉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을 합한 이 영업순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 영업순환 주기도 짧을수록 더욱더 그 회사가 빠르게 순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일,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5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가면서 이 영업순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 서희건설의 영업순환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서해건설이라는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형 자산의 퍼센트보다 무형 자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유형 자산은 매출액 대비 3.1%에 불과하지만
무형자산은 6.6%나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무형자산이 실제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의 내역을 보면은 사용수익 기부 자산이 회원권이나 영업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용수익 기부 자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의 비중보다 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 사용수익 기부 자산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한 후에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서해건설이 어떠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주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자체는 그것을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부받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 사용료에 대해서 서해건설에게 매달 사용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해건설은 그 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희건설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업권이나 그 외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용수익 기부 자산, 즉 서희건설이 매달 사용료를 받는 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무조건 재무제표에 등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게 유형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매출액은 매년 2.9%씩 상승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1.8%씩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그보다 높은 매년 8.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 매년 8.6%씩 올랐고 판관비는 오히려 매년 마이너스 2.0%씩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값인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큰 폭인 14.6%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당기순이익 또한 영업외 손익이 더 컸기 때문에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매년 31.1%씩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매출원가 부문이나 판관비의 부문이 매출액의 상승률과 매출 총이익의 상승률보다는 낮아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년치 배당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제 이 회사가 배당한 금액이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2016년도에는 10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원, 15원,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각각 30원과 40원의 배당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배당 수익률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보는 자료인데요. 빨간색 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선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0.7%의 수익률이 났고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0.1%가 떨어졌지만 배당의 수익률로 보면은 2.6%로 이러한 은행에 넣어서 받는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는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K거 기준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당기순이익은 매년 35%씩 증가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7%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상승폭보다 당기순이익의 상승폭이 더 컸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실제 들어오는 돈보다는 당기순이익의 상승률이 조금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당기순이익의
포션이 더 크다는 뜻은 아니죠. 단순히 상승률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300억 원 정도가 되고 당기 순이익은 1,275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1,0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를 발생시키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의 상승폭과 더불어 실제 당기 순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은 회사의 영업의 질이 양호한 상태인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추세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꾸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실제 미래에 대한 투자, 즉 캐펙스를 함께 고려하는 수치로 이 캐펙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가도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잉여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라서 한번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 그리고 그 둘 간의 값을 뺀 잉여현금 흐름의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그 차이가 1,061억 원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대폭 감소해서 355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을 해서 2020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300억 원에 달하고 캐펙스는 10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 둘 값을 뺀 잉여현금 흐름인 FCF 즉 프리캐시플로우가 전년 대비 약 한 2배 반가량 이상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FCF 즉 잉여현금 흐름이 급속도로 상승할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실제 잉여현금 흐름은 매년 17%, 16%씩 상승했던 데 반해 캐펙스는 최근에 급격한 상승으로 K거 기준으로 47% 이상씩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는 상태에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한 증가하고 그 둘의 차이의 값인 잉여 현금 흐름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주가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각각 마이너스 59억 원, 마이너스 232억 원으로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442억 원으로 플러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제 갚아 나간 돈보다 빌린 돈의 금액이 더 크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빌린 돈이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곳에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39기, 즉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단기 차입금의 차입과 그 다음에 사채 발행으로 각각 870억 원과 50억 원가량을 빌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단기 차입금의 상환, 장기 차입금의 상환, 리스 부채의 상환, 그리고 사채의 상환 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배당금의 지급과 자기 주식의 취득 또한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지급했고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차입금의 차입과 사채 발행을 통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A사 분면은 회사의 유보금이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 B사 분면은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앞으로 돈을 잘 벌 회사를 뜻합니다. 그러면 실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그러면 서희건설을 실제로 그 기준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눈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살펴보면은 영업순격의 순자산은 768억 원이고 그 해의 당기 순이익이 613억 원인 것으로 보아 ROE는 79.82%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순자산이 545억 원으로 그 해 당기 순이익이 1248억 원인 것으로 보아 실제 ROE는 229%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희건설이 위치한 사분면은 A사분면 중에서도 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 돈도 잘 벌고 회사에 보유한 돈도 많은 즉 비영업 성격의 돈도 각각 2019년도에는 3,100억 원, 2020년도에는 4,800억 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서희건설은 아주 돈도 잘 벌고 회사에 남아있는 돈도 많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 5년치의 자료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초에는 이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636원으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2275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5년 동안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매년 발생시켰는지를 보면은 서희건설은 매년 12%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지수의 성장률보다 아웃퍼폼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희건설이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S림 방식을 통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ROE를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13에서 27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평균으로 내보면은 5년 평균은 17.2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 즉 18.62%의 ROE를 발생시키는 회사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인 2,075원에 이 서희건설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를 계산해 보면 5,553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년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5,138원으로 여전히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도에 ROE가 25% 정도를 달성시킨다면 적정 주가는 7,456원으로 지금 주가보다 3배 이상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선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기업의 ROE, 즉 버는 돈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주당 배당액 및 성장률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 또한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가 47%로 평균 이상을 웃도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의 측면으로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79.82% 그리고 20년도에는 229%라는 엄청난 ROE를 달성했고 잉여 현금 흐름 또한 최근에 아주 양호한 상태를 띠기 때문에 별 5개를 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1,969억 원으로 아주 많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사 청산 시에도 4,854억 원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영업 자산 또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의견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적은 저평가가 아닌 서희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서희건설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